특히 몸이 유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육의 강도가 약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우리 관절이 더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상을 가속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조금 딱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거든요. 아마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뛰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심장이 빨리 뛰어? 기분이 좋아지네.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사람에게 러닝을 추천하는 이유가 신체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거북목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북목이 생기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거북목이 최근에 현대사에서 많아지는 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생활, 지금 저처럼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동작에서 많이 생겼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력이 없어서 내 몸의 뼈대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등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거북목이 이렇게 좌식 생활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작은 등과 목 뒤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거북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북목 교정 방법이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거북목을 교정하거나 또는 목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양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턱 밑에다 이렇게 갖다 두세요. 그리고 엄지손은 위로 올리고요. 턱은 아래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 밀면서 줄다리기를 하실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빼시고요. 떨어뜨렸다가 다시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거북목이 됐을 때 요 목 앞에 있는 근육이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근육을 이렇게 지금처럼 조여주시면 당겨지면서 목 뒤가 짧아진 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북목을 스트레칭만 하는 건 사실 50%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하고 지금처럼 간단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면 목 뒤가 편해지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이 우리 몸에 다 좋지는 않아요. 특히 몸이 유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근육의 강도가 약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더 하면 강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관절이 더 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부상을 가속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조금 딱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 동작을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못하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근육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부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동작을 배우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허리가 안 좋은 직장인분들이 많으신데요. 허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도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앞으로 밀리는 경우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세를 조금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하냐면요. 등받이에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붙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등받이에 최대한 붙이고 가슴을 살짝 편 상태가 되면 이게 허리가 똑바로 선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의자에서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유연한 허리, 그 다음에는 유연하면서 근력이 있는 허리를 가지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허리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코어에 근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호흡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은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깊게 뱉어주는 동작을 3-4번에서 한 10번 정도까지 마시고 뱉는 것을 가볍게
가볍게 해서 좀 더 점차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허리 상태를 병원에 가보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통증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통증 지수라고 하는데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을 0, 최대로 죽을 것처럼 아픈 걸 10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4, 5 이상의 통증이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또는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운동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병원의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짚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부상이 최초로 생겼을 때 2번, 3번 생긴 부상은 대체적으로 알거든요. 어떻게 할지를. 근데 처음 생긴 부상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들이 사무실이나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등이 이렇게 말리게 되거든요. 등을 펴는 동작이 좋은데요.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양손을 깍지 껴시고 머리 뒤에다가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펴니다. 이렇게 펴면 지금 가슴이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짝 모았다가 뒤로 쭉 펴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제 시야에 좌우로 돌려도 팔꿈치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세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시 쭉 펼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잘 되시면 그 다음은 깍지 껴 상태로 하늘을 한번 살짝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뒤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실 때는 2-3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숙달되면 한 10번 정도까지 하시면 아마 머리나 상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게 조금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혹시 앉아서 공부를 좀 오래 하신다면 이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면이 만약에 부족한 상태라면 사실은 운동보다는 수면을 권장드리고 그래서 그 24시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 있죠.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밤을 새는 직업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 일반 분들이라면 정상적인 수면 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규칙적으로 주 3, 4일씩 내가 운동을 하는데 오늘 수면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하다면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운동을 하루 쉬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 피곤한 게 2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요. 2번째는 몸에 근육이나 에너지가 없으면 피곤해져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은 피곤하니까 누워야지 이렇게 되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피곤하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피곤하다면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해야 한다면 어떤 운동인지 궁금합니다. 평생 한 가지 운동만 해야 된다면 전 그냥 런지를 할 것 같아요.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공놀이가 축구 같은 게 농구 같은 게 재미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만 하고 산다면 런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생존의 필수적인 근육들이 그 동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런지를 하겠습니다. 다리 운동에 런지를 했으니까요. 상체 운동에 팔굽혀펴기 또는 턱걸이 이렇게 되면 완전하진 않지만 최소한 생존할 수 있을 만한 근육들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잘했어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요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피트니스 센터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귀찮으시면 집에서 런지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이 2개만 하셔도 제가 볼 때 상하체가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운동 요건은 채워집니다. 플랭크가 좋지 않은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코어 운동하면 플랭크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플랭크 운동이 코어에 도움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코어 아닌 다른 데 근육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오히려 플랭크 특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는 플랭크는 사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플랭크를 만약에 하신다면 플랭크 상태에서 팔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의 플랭크로 전환하시면 효과는 좀 더 좋아지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초 멈춰 있는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리고 30초가 지나면 손을 들고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하시면 코어가 훨씬 더 잘 운동이 될 겁니다. 어깨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부상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를 털거나 또는 등 뒤에 샤워를 했을 때 거품을 잘 묻힐 수 있는지 이런 동작들로 확인해 볼 텐데요. 등 뒤로 손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아마 어깨 아프신 분들은 등 뒤에 여자분들은 브래지어 끈을 풀기 어려워지고요. 남자들은 샤워 거품을 등에 묻히기가 좀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상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볍게 할 만한 운동 추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어깨가 좋냐 나쁘냐를 확인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증도 있는데요.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깍지를 껴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쭉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이렇게 펴져야 돼요. 지금 PD님 구부러졌거든요. 네,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을 때 내 팔이 귀 뒤까지 넘어가면 어깨의 움직임, 네,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테스트하는 거로도 사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거나 운동 전후에 사용을 하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닝이 인기가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러닝 자체가 우리 신체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준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한 거죠. 뛸 땐 힘들지만 뛰고 나서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고요. 이제 그게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죠. 왜냐하면 운동 하나 딱 신고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러 간다, 탁구를 치러 간다, 피트니스 클럽만 해도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제약에서 아마 자유로워서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크루를 이루는 건 혼자 뛰는 것의 지루함과 힘듦을 크루의 멤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즐거움을 느끼니까 제가 볼 때는 식지 않고 계속 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질지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측을 한다면 아마 크루가 쪼개지면서 개인화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호주 뭐 이런 데 가면 도시에 이어폰 끼고 다 혼자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뛰는 건 어떻게 보면 힘듦을 그룹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건데요. 아마 짬밥이 길어지면 이제 귀찮아져요. 혼자 뛰는 게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일하다 말고 옷 입고 그냥 바로 나갈 거예요. 아마 그게 저희가 조금 더 러닝이 그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퍼지게 되면 아마 그룹이 개인으로 쪼개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러닝이 좋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러닝이 좋은 건 신체적으로는 하지 전신의 운동이 되죠. 특히 이제 뭐 팔 운동은 잘 되지 않지만 발목, 무릎, 고관절, 그다음에 코어까지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우선 신체적으로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그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있는 분들에게도 러닝이 추천되거든요. 약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뛰고 나서 그 샤워 후에 기분은 아마 해보신 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반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러닝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러닝을 추천하는데요. 화학적인 메커니즘 말고 그냥 신체적인 어떤 상태로 보면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 심장 박동수가 60에서 80이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심장이 뛰어요. 그러면 그 불안감이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 아마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뛰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장이 빨리 뛰는 건 불안해지는 거야. 이게 아니고 심장이 빨리 뛰어? 기분이 좋아지네 러닝을 하니. 근데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이 뛰는 건 심장이 빨리 뛰면 불안해지고 땀이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데 러닝을 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데도 즐거운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빨리 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있는 사람에게 러닝을 추천하는 이유가 신체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이제 러닝이 정신적으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닝 입문자나 일반인이 뛸 때는 리어풋과 미드풋 중에 어떻게 뛰는 게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뭐 러닝하면 이제 제일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제일 뜨거운 건 미드풋이냐 리어풋이냐 뭐 이런 논쟁인데요. 물론 당연히 그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미드풋 리어풋보다 더 중요한 거는 러닝의 케이던스를 맞추고 뛰는지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뛰는 선수나 동호회 사람들도 케이던스는 170에서 180에 맞춰야 하거든요. 물론 케이던스는 1분당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170에서 180일 때 첫 번째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경기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던스를 맞추는 게 제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리어풋이 아니고 미드풋으로 착지를 해야 하고요. 대신에 이제 리어풋과 미드풋을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리어풋과 미드풋의 구분은 지면에 발이 터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체중이 실리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꿈치가 살짝 닿고 체중 지지가 발 가운데 왔다. 얘는 미드풋이에요. 닿는 게 아니고 체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컨택이라고 하거든요. 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이 오해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어풋은 뒤꿈치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이 쿡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어느 누구도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지하는 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뛰고 나서 몸의 피로도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케이던스와 미드풋을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드풋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드풋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아마 미드풋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아마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달리기 잘하던 친구들 보면 캥거루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달리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지면으로 이렇게 몸이 들어가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에서 충격을 흡수 못하기 때문에 인대하고 관절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부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드풋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발을 착지하는 어떤 그 근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미드풋으로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20분을 뛰었다. 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근력을 다 쓴 상태에서 오버워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거리와 시간을 좀 조절하면서 뛰시면 건강하게 뛰실 수 있을 거예요. 러닝 초보자분들에게 팔치기를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거리 러닝, 이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한 30에서 40%의 속도로 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손은 최소의 움직임이에요.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뛰는 것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팔은 최소화하되 주의할 점은 내 손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해요. 이렇게 침범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뭐 가볍게 흔들어주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대신에 이제 가볍게 흔들다가 뭐 동호회든 크루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한다. 그때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팔이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럴 때만 커지고 일반적으로 길게 오래 뛸 때는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이 몸 가운데를 넘어가면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걸까요? 팔이 가운데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뛰어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으로 갔다가요. 이렇게 되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흔들리면 뛰는 거리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S자로 뛸 테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뛰게 되는 거죠. 긴 거리를. 그 다음에 회전축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허리와 무릎 쪽에서도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흔들어대면 무릎이나 발목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착지할 때 부담스러워져요. 부상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팔은 내 정중앙을 넘지 않게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경우엔 팔을 가볍게 흔드는 경우도 있던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라톤 선수들 보면 앞뒤로 흔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발과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팔을 크게 하면 다리도 커져야 돼요. 그러면 케이던스가 더 떨어져 버리면서 보폭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 대체적으로 팔을 이렇게 원을 흔들듯이 이렇게 뛰거든요. 이건 리듬을 맞추는 정도라 리듬을 맞추고 팔의 움직임을 조금 최소화한다. 대신에 팔이
몸통 안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폭은 어떻게 하는 게 러닝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에 러닝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첫 번째 원칙은 케이던스를 지킨다, 유지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보폭은 내가 다리 힘이 세지면 보폭이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다리 힘이 약하면 좁아질 거예요. 또는 만약에 30분이나 1시간을 뛰어도 체력이 있을 땐 보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면 좁아들겠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보폭에 맞춰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인 케이던스가 무너지면서 뛰는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케이던스에 맞추고 보폭은 내 체력 상태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케이던스는 좋은데 보폭이 너무 좁다,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뛰면서 늘리지 마시고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력 운동을 하면 자연적으로 늘게 돼 있습니다. 러닝을 꾸준히 하려면 호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까요? 네, 선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선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지켜야 할 건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예요. 이렇게 해요. 입으로 호흡을 다 해버리면 입이 말라서 뛰는데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수분 공급을 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고 이제 시작하면 좋은 동작을 익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코로 2번 마시고 입으로 2번 뱉는다.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케이던스에 맞추는 거죠.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빨라지면 발의 케이던스와 내 호흡이 일정하게 맞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공기가 부족하다면 중간중간에 공중급유를 받듯이 한번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발의 스텝과 호흡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 이 정도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한다면 주에 몇 회 정도 뛰는 게 좋을까요? 건강을 위해 한다면 주 2, 3회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주 2, 3회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분이면 좀 빠르게 뛰는 분들은 뭐 한 6, 7km까지 뛸 거고 좀 못 뛰는 분들은 한 4km 정도 이렇게 뛸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을 러닝한다면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러닝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만약에 30분을 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속도로 쭉 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30분이면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나눈다면 최초의 10분에 약간 준비,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30분을 뛸 수 있는 속도에 조금 부족한 속도로 뛰고 그 다음 10분은 조금 빠르게 뛰고 그 다음 10분은 조금 더 빠르게 뛰면서 점차적으로 내 몸이 준비가 되고 예열이 되면 그때부터 속도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촌놈 마라톤 한다고 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막 뛰어가지고 한 5분 뛰고 그냥 팩 쓰러지는 게 아마 내가 30분을 어떻게 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서 그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걷는 듯 뛰는 듯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마라톤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라톤 같은 장거리 러닝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하면 안 좋아요. 러닝도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과하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노화가 진행돼요. 사실은 건강한 운동은 어렵지만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요만큼 요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마라톤을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마라톤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얻는다. 이러면 내 몸에 어떤 데미지를 인정하고 정신적 만족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으로 봤을 때 마라톤은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과 초보자들은 러닝화는 어떤 것들을 착용하면 좋을까요? 모든 운동이 이 라켓 스포츠도 그렇고 이 초보자용이 있고 중급자용이 있고 상급자용이 있거든요. 근데 러닝도 자꾸 슈퍼급 선수들이 신는 신발을 신으면 본인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사는데 저는 비싸기도 하고 내 몸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일반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뭐 운동화 중에 깔창이라고 하죠. 그 깔창이 너무 얇
얇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 신발을 추천드려요. 너무 얇으면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고요. 너무 두꺼우면 그 발을 디뎠을 때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마라토너들은 감각이 좋기 때문에 굽이 높아도 균형을 잡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그렇게 신으면 아마 발목이나 무릎에 엄청 스트레스가 갈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돌이 굽 높은 신발 신고 춤추잖아요. 그들은 고수니까 가능하지. 제가 추면 아마 발목 박살 날 거예요.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일반적인 운동화 높이, 러닝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가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러너스 하이를 느끼려면 규칙적으로 꽤 오랜 시간 해보셔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몇 년 이상은 좀 하셔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러너스 하이가 양날의 칼이거든요. 너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느꼈었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뛰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뛰어요. 왜냐하면 조금 과하게 말하면 마약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프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름 위를 날아가는 느낌이라 거리, 시간 상관없이 막 뛸 수 있거든요. 뛰고 나면 충격은 그 다음에 내 몸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러너스 하이를 느끼는 건 좋긴 한데 왔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하지 않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끊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헬스장에서 뛰는 러닝머신과 야외 러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드밀이 만들어진 것은 야외에서 뛸 수 없는 또 너무 춥거나 덥거나 눈이 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외에서 뛰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처럼 더우면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뛰는 건 우리가 뛸 때 우리 몸을 위로도 올리지만 앞으로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각선으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드밀은 내 몸을 줄넘기 하듯이 위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벨트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위로 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에서 많이 뛰신 분들이 야외에 나가면 잘 못 뛰어요. 왜? 위로만 뛰는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은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드밀은 야외 러닝의 보조적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날씨에 문제가 없다면 트레이드밀보다는 야외에서 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운동이 저도 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요. 아마 운동을 안 하신 분이 하기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50대가 되셨는데 제 인생에 지금이 체력이 제일 좋아요. 젊은 20대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고요. 시작하시면 50대, 60대 아마 전성기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운동을 최소한 하나하나씩이라도 하시면 다른 인생을 맞이하실 거고요. 그렇게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